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아버지인 당신은 반백년이 훨씬 넘는 세월을 가슴에 품고 기다려온 그리운 사람입니다. 전쟁의 포성이 멈춘 지 언 60년. 당신은 꼭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당신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과 그리운 마음을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보고 싶은 당신에게 당신이 떠날 지가 63년이 지났고요. 당신이 떠나면서 남기던 말, 저도 생생합니다. 내 일주일만 있으면 온다 카디 63년이 돼도 오시지도 안 하고 63년이 지났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김장희 박지화의 부릅니다. 경기도 수원에는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가 있다. 스무 살 꽃다운 나이에 전쟁 미망인이 된 김장희 할머니도 1996년부터 이곳에서 살고 있다. 올해 나이 84, 이미 증손자까지 본 나이지만 김장희 할머니는 매일 아침 직접 밥상을 차린다. 아이고, 잘 됐다. 그런데 혼자 먹는 밥상에 놓이는 밥은 언제나 2그릇. 꾹꾹 눌러 담은 고봉밥은 전쟁에 나가 돌아오지 않는 남편의 밥이다. 야전의 싸움터에서 남편이 혹여 굶주리며 고생하는 것은 아닐까. 애달픈 마음에 아내 김장희는 지금껏 남편의 밥을 따로 챙겨놓는 것을 멈추지 못한다. 내가 고생하고 배고프다고. 군대 갈 때 내에 한 달만 있으면 온다. 도장도 오고 가는 고기 이제 얼굴 만날 기억이 남고 일주일 있으면 온다 했거든만 63년이 돼도 소식도. 남편 박지원이 입대한 것은 27살 되던 해인 1950년 7월 6일. 결혼 3년째 되던 해였다. 고향 경북 냉천에선 드물게 중학교까지 나온 남편은 자원 입대를 했다. 그리고는 훈련소에서 2살배기 아들을 업고 온 아내와 마지막으로 만났다. 넌뚜루물 둘러요 모두 그래 알라 얻고 갔다 그래. 내 혼자 안 가고 이제 여러 시간 따라가가지고. 그러고 내려다 보고 누가 눈동 하나 학교는 이제 운동장만 보고 있으니 어디 훈련하고 막 뛰어오면 그래도 반능강 등다리로 툭 두드리. 그것도 보니까 뭐 가쁘는데. 근데 얼굴도 자시 못 봤어. 그것이 끝이었다. 고향 들판의 꽃이 모두 지기 전에 돌아오겠다던 남편은 한 달 만에 전사 통지서만 보내왔다. 울기도 많이 울고 나무 일도 많이 하고 시집 살며 고생을 얼마나 했나. 그리고 아들 공부 시키려고 하니까 그때는 연금도 안 나왔어요. 연금 안 나와가 따로 나와가지고 나무집에 밭도 메고 모두 쓴 거고
나무도 많이 하고 풀도 많이 피고. 아내 김장희는 남편의 전사 통지서를 받은 후 유복자인 둘째 아들을 낳았다. 두 아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공부시키기 위해서 인고의 세월을 감내해야 했던 시절, 아내 김장희를 지켜준 건 남편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었다. 요즘도 김장희 할머니는 남편이 그리울 때면 그가 남긴 일기장을 꺼내본다. 생각습니다. 아내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일기는 아내 김장희에겐 슬픔을 딛고 살게 도와준 귀한 존재였다. 그러나 남편의 이 다정한 말들이 늘 위로만 되는 것은 아니었다. 고단한 삶이 너무 힘겹던 어느 날엔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원망하면서 일기를 찢으며 울어버린 날도 있었다. 보니까네 사랑한다고 해놓고 와 그래 군에 가고 안 오는 싶어. 미부가 쬐겠지. 쬐부가 없어요. 내 길이 나는 것도 잘 길이 나왔는데. 남편 박지원은 무척 다정다감한 사람이었다. 당시론 드물게 애정 표현에도 솔직한 편이어서 가끔 대가족 시집살이에 적응하느라 바쁜 새색시를 난처하게 만들기도 했었다. 할아버지가 사랑하던 그 호롱불에 바지주구리 끼미고 신랑도 모르고 이래 사는데 시집 처음 들어오고 일하고 들어가서 바느질 하는데 그래 미부가 말 안 들으니 친정 가라 하니 쫓아 보내려고 보따리 사러 가대. 그러고 보따리 샀지. 또 매가 오렇게 매가 왔지. 얼쑥기는 얼쑥다. 그래가 그만 그럭저럭 세월을 넘갔어요. 스매의 꽃이 핍니다. 일기장은 남편이 남긴 유일한 유품. 꽃이 핍니다. 19살 가슴에 꽃이 핍니다. 수줍고 부끄러운 당신에게 꽃 한 송이를 당신에게 받아주세요. 세월은 19 새색시 김장희를 84 할머니로 변하게 했다. 그새 남편에게 쓴 붙일 수 없는 편지도 부지기수로 쌓였다. 당신이 떠나면서 남기던 말아, 야, 저도 생생합니다. 내 일주일만 있으면 온다카디 63년이 돼도 오시지도 안 하고 보고 싶습니다. 김장희.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남편을 그리는 아내의 눈물은 그치지 않고 있다. 다시 또 찾아온 6월. 보훈 아파트에 사는 아내들에겐 그리움으로 더 가슴 아픈 달이다. 이곳에 사는 450여 세대 중 많은 수가 6.25 전쟁 미망인이기 때문이다.
올해 82살의 성계표 할머니는 20살에 미망인이 됐다. 24살에 전쟁터로 간 남편 이방희는 아이는커녕 자신의 사진조차 한 장 남기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막 대성 통곡을 하고 울더라고요. 울면서는 내가 죽기 전에 이제 다 봤구나. 그래 군대 갔단다. 군대 갔단다. 이렇게 막 우시더라고요. 우시더라고. 우시는데 군대 가시면 뭐 생각이 오겠지 하고 내일이나 모레나 이달에나 후달에나 한 3년이 됐나? 3년 동안은 이제 깜깜무식이죠. 깜깜무식인데 3년 후에 행방불명 통지서가 왔더라고요. 행방불명 통지서가 하면 어디면 한 또 1년 후에 전사 통지서가 또 왔더라고요. 그렇게 떠나간 남편은 꿈속에서만 아내를 찾아왔다. 우리 친정에 배나무가 있는데 배나무 밑에서 또 만나요. 배나무 밑에서 만나가지고 막 둘이서 이래 그때 시절에는 부부간이라도 이래 만지고 이래 다가와가지고 이래 그런 게 없었어요. 서로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서로 좋아가지고 이래 배도 쳐다보면서 서로 배도 만지면서 아이고 배가 참 몽실몽실하게 이쁘다 잘 큰다 이 배가 참 크면 맛있겠다 그놈에 이제 그런 꿈도 꾸고 배꽃이 하얗게 피 보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꿈을 꾸고 또 어떤 집에 꿈을 꾸면은 또 산에서라 저 산에서로 이제 그때는 양복이 입을 때요. 산에서 꿈에 빌 적에는 군복인도 뭐인도 양복을 입었는데 그리고 저 산에서 자꾸 나를 불러요. 나를 부리면 나는 자꾸 죽을판살판 따라가다가 깨고 죽을판살판 허부적거리고 이제 남편 찾아 허부적거리고 가다가 깨꿀 때도 있고. 홀로 든 성계표 할머니에게 닥친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곧바로 친정 오빠의 전사 소식도 전해졌다. 친정 조카들까지 떠맡게 된 성계표 할머니는 생계를 위해 식모살이도 마다하지 않았다. 눈물이 마를 새 없던 고단한 세월이었다. 너무 공부하니까 이거저거 다 핑계치고 시집에 나가 나한테 편하게 한번 살아보자 싶고 누가 준비를 해가 시집으로 가려고 준비를 해가 선을 보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여름인데 그래 저녁 먹고 선 보러 오라고 선 보러 가는데 한 5일이에요. 그래 저녁을 먹고 선을 보러 갔는데 갑자기 하늘이 쟁쟁하고 말짱했어요. 그 집 사람들 들어가니까 그 집 사람들이 마당에서 멍석을 피워놓고 밥을 먹는데 밖에 비가 소나기가 잘 따라오더라고. 소나기가 잘 따라오면서나 따라오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비를 피해가다가 방에 들어갔고 나는 이제 살짝 피해가지고 그 뒤에 문틈에서 그 신랑 가문을 봤어요. 신랑 가문을 보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못 산다. 이제 포기한다. 이렇게 하고 돌아왔지요. 돌아와가지고 다시 그런 생각을 못 해봤지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미망인이라는 고된 삶을 살아온 성계표 할머니. 어느덧 82이 된 아내는 평생을 그리워한 남편과 다시 만날 날이 멀지 않았음을 느낀다. 원망스럽고 그러진 않으세요? 원망스러울 일이 있어야지요. 뭐로 사화가 삐뚤거리가 나갔든지 서로 자기도 나 가는 줄은 모르고 갔고 나도 가는 줄은 모르고 보내고 서로 아쉬움만 뿐지요.
서로 아쉬운 마음뿐이고 배문에 낮아야도 무슨 소리. 옛날에는 여보 당신이 없기 때문에 어른들은 계실지도 어디 갔다 오면 이제 대문 뜯으면 어이 이까지 여보 소리를 못 냈거든요. 할 줄은 몰랐거든요. 어이 부리면 어이 소리라고 대문 소리만 이래 나면 해나 혹시나 싶어 올란가 싶어 쫓아나가면 또 딴 사람이고 제발하고 그 소원 한 가지 이루기로 내가 소망하네요. 그 이름 석자 땅에 묻혀가 나도 그 자태 가려고 그거 한 가지 소망하네요. 그거 한 가지 소망하고 꿈꾸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이름 석자 밑에라도 같이 눕고 싶어가. 죽어서도 남편 옆에 묻힐 수 없는 현실은 성계표 할머니에겐 영원히 아물지 않는 상처다. 올해 84세 이상주 할머니는 20살에 홀로 됐다. 그리곤 대부분의 전직 미망인이 그러하듯 남편 없는 시댁에서 가장 역할을 하며 평생을 살았다. 시집 오기 전부터 칭찬 듣던 바느질 솜씨는 그때부터 먹고 살 수 있는 미천이 돼주었다. 어른하고 사람한테 살아 시험을 하고 그 나는 이 길쌈 한다고 명주도 꼰치도 내 손을 다 풀고 매는 것도 삼배 초가 매는 것도 내가 다 매고 해가 내가 이 나무 비도 짜고 뭐 촌에 뭐 넉넉지를 아니겠네 그래 하다가 뭐 나무 싹 반질도 하다가 이상주 할머니는 6.25 전쟁이 발발했을 당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남편과 떨어져 있었다. 출산을 위해서 시댁에 내려와 있느라 남편이 입대한 사실도 몰랐다. 어디서 입대했는 것도 확실하게 몰라요. 중간에 늘 오다가 입대해 버려가지고 자기 혼자도 난 먼저 늘 아프고 해놔놓으니까 그러고 뭐 그래가지고 휘젓는 게 사무 못 봤지 뭐. 남편 김대희는 일본 유학생 출신으로 중학교 때까진 나팔을 불었던 멋쟁이였다. 그런 남편이 입대를 했다는 걸 안 건 전장에서 남편을 만났다는 고향 친척을 통해서였다. 그런데 전쟁 직전 태어난 딸이 7개월 만에 천연두로 죽고 애 끓는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남편마저 전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 무렵 남편의 옷을 짓고 있던 아내 이상주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집을차나 올라가면 저기 타고 올라는가 싶어가지고 마당 뚝에 나와가지고 그 차가 동네에 있는 데까지 올라오도록 서가 봐도 지네가 보고 그러고 만날 그걸 기다렸지 뭐. 기다리다가 보니까 막 한세선 만날 오니라 하는 거 안 줘도 어디 오는가 싶은 마음이지 죽었다 하는 생각 별로 안 나요. 평생 남편을 그리며 살아온 이상주 할머니는 70살이 되던 해 자신의 수의를 직접 지으면서 이건 두루마리고 남편과 다시 만날 준비를 시작했다. 이거는 내가 죽으면 제일 위에 입을 거야. 평소에 혼자서 고생하고 살았는데 죽으면 옷이라도 옳게 입고 가야지 싶어가. 곱게 입고 가면 신랑이 독닥할란지 안. 그러나 이 고운 옷을 입고도 아내 이상주는 남편 김대희 옆에 묻힐 수 없다.
좀 그 무덤이 없으니까 우리 촌에 고향 가야 돼요. 나는 죽으면 고향 가면 할아버지 이름 하나 써가지고 한테 묻도록 했어. 김대희라 하는 거 써가 부부가이라고. 그 내가 우리 조카인데 부디 하나 써야라 이렇게 했디. 작은 엄마 걱정하지 마. 손에 크게 써요. 만나면 다 해. 못 만나면 할 수 없고. 이런 애통함에 가슴이 메이는 전쟁 미망인이 이 땅에는 아직도 너무나 많다. 경북 구미시 문양리의 한 마을. 이곳에는 6.25 전쟁 당시 전사한 남편과 전쟁 미망인 아내가 나란히 묻혀있는 무덤이 있다. 서금출 씨는 무덤 주인 부부의 큰아들. 어머님 묘 옆에 가묘를 써서 아버지를 함께 모신 주인공이다. 가면은 이제 어머니 평상시에는 참 살아있을 때는 참 부부간에 아들 결혼을 시키나 뭐 이래 하면 참 남들은 부부간에 수의도 하고 이래 하는데 자기는 혼자 노다지 하니까 그래 많이 불붙겠죠. 그래 죽거든 옆에 따라 가면돈 하나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 이래 묘를 썼습니다. 그래 어머니 돌아가실 때 그때 같이 이래 봉을 만들었죠. 유해조차 찾지 못한 아버지 서용득 일병이 전사한 것은 1950년 9월. 나라의 부름을 받고 전쟁터로 나간 지 겨우 2개월 만이었다. 20살의 젊은 아내 이운여는 어린 세 아들을 키우며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때 당시 또 뭐 저 사과를 띠가 가지고 그래 이제 팔로 댕기면서 그래 이제 벌이 좀 얻으면 그걸 이제 식량하고 콩나물은 이제 물 맞으면 크거든요. 그 사람도 그만 빨리 크거라. 그럼 너희들 빨리 키우려고 말이지. 콩나물 같으면 물은 밤새도 주겠는데 그치 또 뭐하고 그래 너희들 보고 산다 하면서 그래 항상 그런 얘기 하였습니다. 전쟁 유자녀인 서금출 씨에게도 전쟁은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다. 삶의 고단함을 일찍 깨달으면서 공부보다는 어머니 어깨에 무거운 짐을 덜어드리는 일을 택해야 했다. 전사했을지도 모를 남편을 평생 기다리며 그리워하는 어머니를 지켜보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이었다. 겨울겠네. 그래 군인이 한 분이 지가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이 이제 뭐 얼마 있으면 돌아올 깁니다. 그래 그게 뭐 참 어머니 말씀에는 그 전사해가지고 그래 이제 알려주러 왔는데 그걸 이제 뭐 그걸 저 얘기 뭐 하고 죽었다 하는 말 집에 와보 이게 참 아들이 있고 하는데 그걸 뭐 하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이끼리 좀 괜찮. 어머니는 한만 없어도 남 주는 걸 좋아하시더라니까. 전에 물 한 번 먹으면이라도 그 배를 할 줄 알더라니까. 남편이 전사한 후 아내 이운여는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억척같이 살았다. 유복자로 태어난 막내까지 세 아들을 남편 없이도 반듯하게 키워내겠다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다 갔다. 다른 세상에서 남편을 다시 만나도 부끄럽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삶이었다. 이해거리가 많겠습니까? 옛날에 어려운 시절 이 얘기와 날 놔두고 결혼해가 고생만 시켜놓고 뭐 나는
아들 참 잘 키우고 나는 아따 이거 안 크겠습니까? 김장희 할머니가 남편을 만나러 왔다. 영감요 현주일 다친다고 영감 보러 왔구매. 김장희 할머니의 남편 박지원은 국립서울현충원의 현충탑 아래 위패 봉헌관에 안장돼 있다. 영감 내 왔구매. 오늘도 사진 속의 남편은 24살 꽃다운 청년의 얼굴로 아내를 만난다. 짧았던 결혼 생활이지만 깊은 정과 따뜻한 미소로 어린 아내를 살뜰히 보살펴 주었던 남편. 그 시절에 행복했던 기억이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밀려올 때면 김장희 할머니는 남편을 만나러 이곳에 온다. 불러도 대답 없는 사람이지만 84세 아내에겐 함께 있다는 느낌만으로도 그리움을 잊게 해주는 사람이다. 그러나 아직 유해를 찾지 못한 남편은 이병 박지원이라는 이름 석자만으로 이곳에 남아있다. 영감요 저 아들 손지 모두 해야 되는지 잘 되도록 도와주세요. 갈수록 깊어져만 가는 그리움. 이제 전쟁의 상처를 기억하는 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63년이나 기다리도 오시지도 않아. 이름 내자도 이름도 없고 이러든지 아들 손지들만 잘 되도록 도와주있어. 남편을 그리며 살아온 아내의 서러운 눈물은 쉽게 그치지 않는다. 나라에 부름을 받고 싸우다가 사망했지만 유해를 찾지 못한 10만 4천 명의 병사들. 이들 모두에게는 애끓는 기다림의 삶을 살아온 가족이 있을 것이다. 영감이요 이름이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전부 다 했어도 박지원이가 없대. 김장희 할머니가 깊은 한숨 속에 꼼꼼히 살피는 것은 6.25 전사자 묘역의 묘비다. 6월달만 다치면 혹시나 이름이라도 있는가 싶어요. 내가 여기 자주 오는데. 남편의 유해가 이곳 현충원에 묻히는 걸 보는 게 김장희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 63년이 돼도 묘도 없고 그리고 답답해가지고 6월 국방부에 가가지고 6월 보여주는데 큰 창고에 한 창고가 있어. 그래가지고 저거 하나 살아가지고 주면 안 됩니까? 그러고 뭐라카고 위에 떨어. 김장희 할머니에게 남편의 유해 찾기는 그녀 인생의 마지막 남은 숙제다. 초여름 빗방울이 제법 거세게 몰아치는 오후. 김장희 할머니가 전을 부치기 시작한다. 오랜만의 일이다. 지금보다 조금 더 젊고 건강했을 땐 이웃끼리 자주 모여 놀곤 했었다. 그래 뭐 노지해가지고 고빙도 구워 먹고 이러는데 뭐 실밥을 안 짜니까. 문 열어주세요. 뭘 이리 많이 나와요. 들어오소. 간장은 언제 담아가지고 보여 떴노?
뭐 뜨긴 벌써 뜬데 저 안에 한 번 더 때려야 돼. 좀 맞더라. 된장도 있나? 손끝이 야물고 솜씨가 좋은 이상주 할머니는 매년 거르지 않고 장을 담근다. 네, 그릇 가올게. 힘들게 담근 장이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이상주 할머니에겐 작은 행복이다. 맛있겠다. 그러나 이젠 동병상련의 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간 난리 했니? 권 씨가 보고 접어가지고 내가 작은 며느리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 싶어. 그 어리들 끌더니 요 밑에요 사전 뺏겨가지고 언니야 하나 줬고 요 밑에요 그 사고라고. 김장희 할머니가 사진까지 들고 와서 보고 싶어하는 권씨 할머니는 작년까지 옆동에 살다가 아들 집으로 옮겨갔다. 요양원에 있다가 멜리인데 갔다가 전직 미망인으로 고생하면서 살다가 얻은 병 때문이었다. 천식도 있고 이 숨이 답답해요. 말하면 숨이 가빠가 누가? 말을 못 할. 권 씨. 응. 그래. 약을 얼마나 그래서 왜냐면 심장이 안 좋아. 수술하러 나도 협심증이 있어 늘 아파요. 수술하러 가가 수술 못 하고 왔잖아. 그래. 안 해줄려고 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서울 병원에 갔는데 못 한다. 하면 갚은다고. 기력이 모자래가 수술이 안 되는데요. 연락이 끊긴 지 벌써 1년. 한치 앞을 짐작할 수 없는 게 노인의 병이라 걱정이 앞선다. 바꿔줄게요. 여보세요. 아픈 거 좀 낫나? 그거 참말로 시어머니랑 같이 아파가지고 시어. 안 그러면 대구가 있으시면 내가 몇 분 차도 갈 텐데. 그 시어머니 나왔거든 더 보는 줄 알았더니만 6월달에 다치니까네 건씨도 보고 졌고 그래가지고 전화해보는데 왜 안 와? 걱정했던 것보다 친구 권씨 할머니의 상태가 더 안 좋다는 말에 두 사람은 억장이 무너졌다. 세월은 흘러 세상을 떠나는 미망인들이 늘고 있지만 이 땅엔 아직도 3만 5천여 명의 전직 미망인이 살고 있다. 현충일을 맞이해서 남편에 대한 거를 생각하시면서 그림 그리는 것도 좋은 일이죠? 젊은 날에는 참 멋진 얼굴들이셨잖아요. 예, 그 모습을 한번 오늘 미술 시간에 그려보기로 해요. 보훈 아파트에 사는 전직 미망인 할머니들이 참여하는 미술 시간. 네, 얼굴이 조그마니까 조그맣게 하나 그러지. 오늘 그려야 할 것은 오래전 전사한 남편의 모습이다. 그래, 이렇게 잘생겼어? 이보다 더 잘났다. 이보다 더 잘생겼어. 그러면 여 메꾸다니 빨간 갈까? 메꾸다니 빨간 갈까? 기억 속의 남편은 젊은 청년인데 어느새 아내는 주름 깊은 노인이 됐다. 그림 속 여인네처럼 남편 그늘 아래서 살아본 기억은 가물가물. 꿈속의 일만 같은데 지금도 이곳 미망인들을 지켜주는 힘은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다. 사랑합니다. 지금도 오지 싶으지 전사했다고는 생각을 안 나지. 사진만 보면 내 마늘 기사하더라. 51년도 4월 달에 나갔어요. 그러면은 소식 없어. 11월 21일 날 전사했다고 왔더라고요. 그냥 끌어안고 그냥 포매고 싶어. 아주 포매안기고 싶어. 그랬더니 오늘 드디어 사랑합니다. 세월은 미망인들의 마음에 주름살보다 더 깊은 그리움의 골을 새겨놓았다.
김장희 할머니가 외출 준비를 한다. 하얗게 설이 내린 머리도 검은 빛으로 물들인다. 허에 가면 머리 간다. 누가요? 갈 때는 까만 머리인데 이제 80 넘었다고 머리 허에만 머리게. 할아버지가? 예. 남편에겐 늘 고운 여인으로만 보이고 싶은 김장희 할머니의 오늘 외출은 조금 특별하다. 남편의 마지막 흔적을 찾아가는 길. 경북 칠곡의 다부동은 1950년 9월 김장희 할머니의 남편이 전사한 곳이다. 유학산과 다부리 일대에서 벌어졌던 다부동 전투는 일대에서 죽거나 다친 아군이 만여 명에 달하는 한국전쟁 최대의 격전지였다. 위관과 다부동을 잇는 방어진을 치고 55일간 이어졌던 다부동 전투. 이때만도 3,500명의 아군이 전사했다. 이들의 희생으로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방어선을 지켜냈다. 다부동 전적 기념비는 그 여름에 치열했던 전투에서 산화하고 부상한 호국 영령을 기리기 위해서 건립됐다. 63년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는 곳. 끝내 돌아오지 못한 남편 대신 당시 함께 싸웠던 전우들을 만났다. 할머니 저 주인을 이어서 돌아가셨다 하는데 몇 사단 몇 년대 몇 부대에 있었는 거 그거 아십니까? 부대는 모르는데 친구들하고 모두 한 모아가지고 칠곡 가산에서 전사했다 소리만 들어. 조남이 누구시라고 했죠? 천업 김 아니 박지원 주인 성함이에요. 박지원 어디로 가시십니까? 어디 가요 훈련 받으시면은 전선 못 해가 묵고 간다 이카면 모두 형제간에 저염을 해가 묵는데 퍼뜩 묵고 안 간다고 막 뭐렇게 해. 그래도 저거는 왜 압력고 시집을 쌓였거든. 우리 친구들이 후퇴 해가 내려오면 박지원이는 죽었다. 수리탕 맞아가지고 죽었다. 전쟁의 포성은 오래전에 멈췄지만 치열했던 다부동 전투를 아직도 어제 일처럼 기억한다는 남편의 전우들. 이들과 함께 싸우다가 전사했을 남편의 흔적을 찾아서 김장희 할머니는 명각비가 있는 곳으로 간다. 제가 보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믿으십시오. 명각비는 다부동 전투에 참전한 병사들의 이름을 새긴 비석이다. 구국용사 충원비 옆으로 빽빽히 적혀있는 수많은 병사들의 이름 속에서 김장희 할머니는 남편의 이름을 찾는다. 그러나 수많은 이름 속에서 박지원 이병은 보이지 않는다. 서울 동력동 그 추원탑 안에는 이름 석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거기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 여기 없다고 해서 아무런 그 관계가 없는, 여기는 자기 가족들이 신고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있는데 자꾸 찾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6월이 없어가지고 6월 찾으려고. 그 6월은 94년도에 그래 했는데 95년도에 하관식을 할 적에도 DNA 검사를 하라 소리를 저도 못하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54단에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근황 매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 왜 DNA 생각이 안 났는지 지금 제가 굉장히 후회스럽습니다. 무명용사 묘지는 명각비 바로 옆에 있다. 1994년부터 97년까지 유학산 일대에서 8차례에 걸쳐 발굴한 259부의 유해를 합장한 곳이다. 저렇게 작아도 저기에 수백 기를 모셔놨습니다. 그 유해 발굴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모셨는데 예. 혹시라도 여기 모신 중에 유해가 참 박지원 그
아주머니의 남편 되시는 분이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63년을 기다려온 남편이 정말 이곳에 있는 것일까? 김장희 할머니는 마음이 착잡해진다. 낙동강 방어선의 최후의 보루였던 다부동 전투는 수많은 병사들의 희생 위에서 끝났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전진하자는 군가가 탄생할 정도였다. 최대 격전지였던 유악산 일대의 전투는 특히 처절했다. 328고지에선 12일간 15번이나 고지의 주인이 바뀌는 전투가 이어졌다.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전투로 초록은 간데없고 온통 붉게 물든 이곳에서 수많은 전우의 시신을 거두고 돌보는 것은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다부동 전투 최대 격전지 유악산 328고지로 가는 길. 이제 전쟁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전투가 제일 치열했던 게 그때 6.25 때. 다부동 여기 55일간 싸웠는데. 예. 한 달. 수많은 병사들의 희생으로 지켜낸 곳. 7국 때 전부 다 일사단 장면들이 싸웠던 곳이에요. 7국 말만 들었지. 이 산 구비구비에 그들의 못다한 이야기가 맴돌고 있는 듯하다. 그 일로 보면 눈물 난다. 그중엔 한 달 뒤엔 돌아오겠다면서 도장까지 챙겨서 떠났던 김장희 할머니의 남편 박지원 이병의 사연도 있을지 모른다. 눈을 감는 순간 그리운 이들의 얼굴을 떠올렸을 수많은 전사자들의 피로 붉게 물들었던 낙동강. 말이 없다. 여가 6.25 때 전쟁했는 텀이었고. 예. 전쟁한 터입니다. 전쟁터고 여기가 제일 치열했던 자리입니다. 여기가 제일 치열했던 자리인데 그래가 그렇게 복화되어 650 거리 한 200명 올라와서 건네와가지고 그때 참 봐서 참 비참하게 짝이 없지요. 그때 생각하면 시방 참 그 돌아가신 어른한테 시집 와서 미안하지. 내가 못 죽은. 예. 7국 가산 말만 들었지만 이렇게 먼 줄을 몰랐. 전쟁의 포성이 멈추고 63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피로 붉게 물들었던 강은 다시 제 모습을 찾았지만 미망인 김장희 씨가 끌어안고 살아온 전쟁의 고통과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은 채 남았다. 남편이 전사한 곳에서 63년 그리움의 세월을 더듬어온 김장희 할머니는 무명 용사들의 묘지를 다시 찾았다. 잔디조차 제대로 자라지 못한 무덤이 김장희 할머니의 발걸음을 막아 세웠다. 63년이 지내도 맨날 기다리고 오늘 와보니까 여기 계신다고 하길래 이 속에 영감님 계시지 싶어가지고 풀도 뽑고 왜든지 잘 있으면 아들 많이 도와달라고 빌었습니다. 편안히 저기 계시소. 남편을 기다리고 그리워하며 살아온 지 63년. 김장희 할머니의 긴 기다림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반백년을 기다리는 삶은 쉽지 않은 일이다. 기다림과 그리움의 삶.
홀로 살아온 할머니들은 어떤 마음으로 남편들을 기억하고 있을까? 만나면 뭐 반가워서 끌어안고 울고밖에 더 있겠어. 왜 나 먼저 버리고 왜 먼저 가냐고 그 소리밖에 더 갔어. 얼마나 뭐 있겠어. 그 시간에 반가운 김에. 나중에 만나면 죽지 말고 끝까지 잘 살자 그래야지. 만나면. 싫은 소리 아니고 나하면 안 불필요하신 거래. 지금도 보고 싶기야 보고 싶지요. 아유, 보고 싶은 건 말도 못하지.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우리는 참 잊어버릴 데가 별로 없어요. 나 이렇게 살아서 나 3대 4대 이어놓고 왔어요. 나 그랬기라요. 아버지 엄마 놔두고 나는 붙들고 막 노다지 좋아서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지금도 이렇게 아유 지금도 나를 붙들고 그랬을까? 나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죽어서 만나서 진짜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어. 지금은 기억하는 이조차 많이 남지 않은 전쟁은 이 땅의 수많은 여인들에게서 청춘의 아름다운 시절을 빼앗아갔다. 그리고도 전쟁의 상처는 슬픔과 기다림으로 남았다. 이 땅에는 아물지 않는 그 상처를 끌어안은 채 살아가는 3만 5천 명의 전쟁 미망인이 있다.